어느덧 출국 후 90일 남기고 있는 40대 퇴사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는 스페인에서 밥집을 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비자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1년간은 학생 비자를 통해 입국을 해서 언어도 배우고 현지 문화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말라가에 가서 투어했던 어학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현지 보험 가입하는 방법과 비자 준비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카소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라 메르세드 광장 옆에 이제 위치해 있고 피카소 생가 바로 옆이에요. 굉장히 센트럴랑 가깝기 때문에 약간 너무 노는 분위기 안에 있는 그런 어학원이었고 1층에 바랑 레스토랑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시설은 되게 노후가 된 건물이라서 안에도 되게 노후되고 별로였습니다. 되게 정신없고 부산스럽고 그늘 해가 하나도 안 드는 그런 건물 안에 있는 곳이었고 선생님들도 되게 정신없고 잘 뭘 모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블라 어학원이에요. 데블라 어학원 같은 경우는 말라게타 해변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 언덕이 많이 가파르더라고요. 괜찮을까? 자전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말라가의 전경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료는 1년에 6,136유로 정도로 이제 세르반테스보다는 조금 비쌌는데 이 강의책 같은 경우도 수업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한 반의 학생 수가 조금 더 다른 타 어학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시설도 되게 깔끔하고 총 하나, 둘, 셋, 지하랑 1, 2층 이렇게 총 3개의 층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이제 후보로서 간 거였는데 가격 대비했을 때는 글쎄 살짝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세르반테스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엘발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입학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남편과 둘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조금 할인 적용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 52주이지만 방학까지 제외하면 48주예요. 48주의 비용은 4,790유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비교적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주택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깔끔하고 유럽 약간 영국 독일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반의 인원도 5명에서 7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나름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커리큘럼이라던가 설명을 할 때에도 얼버무리는 거 없이 팜플렛 브로셔도 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처음 가자마자 여기를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스페인 어학원을 알아보실 때 이렇게 세르반테스 인증 마크가 있는 요 어학원을 등록을 하셔야 비자도 되게 잘 나오고 나름 좋은 어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크를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노인슈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간판 견적 조회 온라인 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는 이렇게 총 3가지 지역별 협력 병원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산부인과, 치과, 구강병원 이런 것들 스케일링도 이제 연간 2회를 받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요거를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편 견적 조회를 하면은 그 가입하고자 하는 분의 생년월일과 보험 개시일 이게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는 날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달 1일과 말일로 이제 끝나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8월 19일에 가는 거겠지만 8월 1일부터 이제 비자가 종료되는 날까지 8월 중순이라고 하면은 2026년 8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학교 인보이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PDF를 받으시는 것들을 여기 첨부를 해야 되고, 피보험자 개시일, 종료일, 그리고 키, 체중,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질병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동반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반가족도 같이 여기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보험에서 어떤 보험으로 가입을 할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사랑 DKV라고 있는 건지 독일 본사에 둔 글로벌 보험 회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사로 이제 보험회사를 가입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가입을 했을 때보다 조금 비용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939유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니에를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번에 비자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니에 번호 입력하시면 되는데,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니에 신청이 아니라 비자 신청을 먼저 해야지 이제 사증에 니에 번호가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입력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니에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반드시 필수 조건들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자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 가능하니까 카드 결제를 해주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서류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컬러로 프린트를 해서 비자 서류 준비 목록에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비자 서류 준비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비자 신청서는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자 신청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권, 사증이 2장 이상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치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스페인 초대장,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 허가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행자 보험 증서, 앞서 말씀드린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인보이스를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자금 증명서. 자금 증명서가 가장 어려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득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원 원천 징수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받은 다음에 이게 보통 국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을 맡긴 다음에 그거를 다시 공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 받은 거를 아포스티유까지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랑 거래 내역서가 있는데, 거래 내역서의 최종 마지막 잔액이 잔고 증명서의 잔액이랑 일치해야 해요. 이게 틀리게 될 경우에는 안 되고, 만약에 3개월 이내에 큰 거금이 입출금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약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증 같은 경우에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에 한해서 문서의 공증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법률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증을 먼저 받고 아포스티유를 후에 받아야 돼요. 종로 트윈트리 타워에 가시면 지하에 공증과 번역을 하는 업체가 있고 1층에 공증을 받는 업체가 있어요. 저는 한미 업체를 통해서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번역하는 데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영문 번역은 4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스페인어 번역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장당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번역을 먼저 하고 공증을 받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15층인가에 이제 재외 동포청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이 모든 서류가 끝나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셔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의 서류를 다 완벽하게 만들면 그거를 가지고 복사하는 곳으로 내려가시면 다 컬러 프린트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복사비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3만 원 정도 복사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본과 복사본을 서로 분리를 해서 클립으로 가져가시면 비자 신청할 때 이거 사본이랑 원본 분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해서 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학원 정보랑 현지 보험 가입하는 방법, 비자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찍은 영상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